지금은 패닉셀링 시장이 되었다. 패닉셀링이 지속될수록 가장 피해본 사람들은 누구다? 영끌한 사람들이죠. 특히 지금 패닉셀링 하고 있는데도 패닉 바잉한 사람들, 그 사람들 정말 피눈물 날 것이다. 원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 가끔 댓글에 달리더라고요, 이분. 저희랑 같이 진실을 얘기하는 분이다 하면서. 한데 뭐예요? 패닉바잉에서 패닉셀링. 사실상 패닉셀링 시장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이거 시작되기 전에 그 물량 받아주라고 계속 패닉바잉으로 띄운 거죠. 언론에서. 부동산 감독청 당연히 필요하다. 요즘에 그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위법 가능성 있는 매물들이 800건밖에 안 나왔다. 12월 1월 거래량 해서 11만 건 있다고 해봅시다. 11만 건 중에 800건이면 적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감독원 설치할 필요 있냐라고 하는데 생각해봅시다. 건수로 11만 명 중에서 800명이 용의자다. 그리고 이 중에서 3,400명 정도는 범죄자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마지막 한 명까지도 사기든 하다못해 CCTV에 찍힌 상황에서 빵집에서 빵을 털어가가지고 이런 사람이든 당연히 잡아야 되죠. 잡지 않으면은 그 범죄는 해도 되는 것처럼 인식되면서 계속 이어지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 게 외국에 비해서 카페 같은 데 범죄율이 굉장히 적죠. 근데 사실상 그런 부분은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내가 방문했다는 기록도 남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도둑이 뭐예요? 자전거, 그리고 우산. CCTV 이런 걸로 훔친 거 입증하기도 힘들고, 특히 우산 같은 경우는 비 오는 날인데 자전거 같은 경우도 외부 방치해놨으니까 보이기 힘들죠. 그런 것들은 잘 안 잡히기 때문에 아무리 카페 같은 데서 해서 우리나라가 외국보다 선진성을 가지고 있는 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겨도 그런 거 보면 나오는 점이 있죠. 그랬을 때 자전거나 우산 같은 경우는 잘 잡히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거다. 부동산 같은 경우도 자연스럽게 불법 행위를 하는 거죠. 그동안 안 잡았으니까. 해도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 감독은 필요하죠. 금융적으로 문제 있어서 금융감독원 생겼다. 많이 줄었죠. 그러면 부동산도 당연히 똑같이 해야죠. 지금 패닉셀링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거래 주체별. 개인에서 법인으로 팔리는 것 같은 경우는 1월 같은 경우는 비쌌죠. 그래서 법인이나 개인이나 거기서 거기였는데 사는 쪽이 압도적으로 늘어났죠. 2월, 3월, 6월 이럴 때는 오히려 파는 거 많은데 4월 같은 경우는 사실상 법인에서 개인으로 넘어가는 것 중에 분양 전환 같은 경우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사실상 이 당시에는 법인이 매입하고 있던 시기였다. 그런데 6월 끝나고 7월부터, 사실상 6월부터죠. 신고일 기준이기 때문에 거래량은 5, 6월이고 여기가 6, 7월이니까 사실상 언제부터 패닉셀링 시작했다? 6일, 7부터. 이때부터 법인 최고세율 매기고 종부세 최고세율 매기고 6억 이하 공제라든가 내년부터 양도세 10%포인트 강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서 나오면서 6, 7월에 법인 매매가 확 늘었다. 그리고 매수는 줄었죠. 요런 건 이제 취득세 강화 같은 거 있었죠. 누가 사요? 누가? 팔죠 다. 그래서 매각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요만큼이나 사주는 사람들이 사실상 냅두면 더 많이 나올 텐데. 자, 그러면서 법인 아파트 급매물 나온다가 아니라 이미 나오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신고일 뜨지도 않은 거래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주위 부동산에서 들은 결과 이렇게 됐다 라고 하면서 직접 띄울 거에 대해서는 카더라도 들으면서 법인 급매물 나온 건 부동산 가보면 금방 나오죠. 여기저기 지금 법인 매물이고 이거 저렴하게 나오고 있어서 급매물로 나왔다. 이런 경우는 매물은 카더라가 아니잖아요. 나와 있는 건. 그런 거는 언론이 들어가서 확실하게 조사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나오나 물음표죠. 그러니까 말하는 표현이 그렇다는 거죠. 올라갈 때는 집값 폭등, 급등 이런 표현까지는 잘 안 쓰더라도 어떤 거 많이 써요? 신고가 이런 표현 엄청나게 많이 쓰면서 떨어질 땐 조정이래요. 바닥. 딱 표현만 봐도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죠. 인식을 심어준다 언론이. 표현 하나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 근데 나오나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거래가 됐는데 이미 전부 다 대부분 다 늘어났죠. 청주 빼고 화성 이런 데 다 늘어났다. 오산 빼고. 오산 같은 경우 앞으로 쏟아져 나오겠죠. 이런 데 경기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나왔는데 나오나예요. 공급 기다리라고 하죠. 제가 얘기했어요. 영끌하지 말라고. 보면은 30대 공급 기다려라. 패닉바잉은 용어가 부추긴다 라고 하면서 패닉바잉 한다고 해서 패닉바잉 하는 거죠. 사실 6월부터 패닉바잉 얘기 되게 많았었죠. 급매물 다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 늘어났다. 패닉바잉 중이다. 혹은 그 절세 급매물 다 들어갔으니까 이제 급매물 안 나올 거다. 자꾸 6월에 언론들이 이렇게 부추기니까 급매물 냈던 사람들도 집어넣게 되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정말 언론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비싸게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30대 매매 거래 현황 언제 튀어요? 6월에 갑자기 튄다. 이거 7월에도 튀었죠? 이거 뭐라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6월 거래량이다. 계약일 기준으로 뽑아보면은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사라, 지금 사지 마라, 차라리 분양가 상한제 되는 분양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고 있다. 그러니까 안 떨어지는 거죠. 실수요들이 미친듯이 영끌하고 매입했다. 이 매물도 누가 팔고 있는 거예요? 다주택? 투기꾼들이죠. 돈으로 보는 사람들은 팔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산다. 더 오를 것 같으면 얘네들이 팔겠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끝물이라는 거죠. 30대 패닉바잉? 이게 늘 끝물이다. 지금도 그거 부추기고 있는 사람들 많죠. 보면은 뭐 사연 있는 금매라고 하지만 사연 없다. 그냥 법인이 샀으니까 법인 금매물 내놓은 거다. 그리고 금매 나오기 시작하니까 옆에 대장주들까지 퍼져나가는 거다. 반포자이 실거래가 4억 정도 떨어졌다. 그렇죠? 여기도 완전 저층은 아니죠. 1cm 같은 경우 한 2억 떨어졌죠. 아, 얘가 고층이고 얘 그거보다 저층인데요. 이때랑 비교해보면 어때요? 한 2억 5천 정도 떨어졌죠. 이런 떨어지는 아파트들이 뭐다? 대장주 아파트들이다. 신축, 재건축, 입지가 정말 좋은 아파트들, 이런 것들이 대장주로 들어가죠. 떨어지고 있다. KB에서 얘네들을 선도 50지수라고 보죠. 집값을 선도하는 50개의 아파트. 먼저 이끈다는 거죠. 길로 이끈다는 거니까. 얘네들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는 나머지 아파트들이 시간 문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길게는 한 두세 달까지 봤을 때 따라서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대장주 아파트들이 떨어지고 있는데 나머지가 오른대요. 또 이번에 12, 16 정책처럼 그냥 고가 아파트만 규제했나요? 아니죠. 다주택 규제 들어갔죠. 똘똘한 채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런데 똘똘한 채들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집값 계속 오른다고 유도하는 애들은 멍청한 거죠. 찔찔한 거죠. 지금도 보면은 아실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금매물 급격히 늘어난 지역들 찾는데, 단지 보면 뭐 고도가 아르테온 이런 데들 금매 많이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뭐 DMC, 헬리오시티 이런데 금매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지금 금매 늘어나면은 나중에 되게 위험하다. 왜? 여기는 아직도 등기도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가격 유지되는 거 등기 안 나온 거 영향 크다고 그랬죠? 빨리 지어진 다음에 빨리 차익 실현하고 싶은데 안 팔려요. 등기가 안 나오니까. 팔 수가 없어. 전매 제한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니까. 그러니까 등기 안 나와서 팔지 못한다. 입주권만 가지고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등기 나오고서 특히 막 2주택, 3주택 됐는데 실거주 주택을 처분할 수도 없고 이거를 지금 처분하자니 등기도 안 나오고, 이런 사람들 금매 쏟아져 나올 가능성 높죠. 경기로 가봤을 때 중동 팰리스 카운티 이런데 지금 금매 나오고 있다. 다산, 백옷 이런 데들 다 신도시 들어간 거죠. 비싸게. 그 다음에 뭐 군포 풍전 효과로 인해서 법인이나 이런 것들 투기 많이 들어갔죠. 군포 중에서도 3본 쪽에 많이 들어갔는데 이런 데도 많이 들어갔다. 역세권이나 이런 데도. 여주 풍전 효과 퍼질 때 아니었는데 이런 데도 들어갔죠. 그 다음에 성남, 동탄은 아직 안 나오는데요. 동탄은 아직까지도 담합이 심하기 때문이죠. 1인당 현금성 자산 3천만원 돌파. 당연히 3천만원 돌파하죠. 쉽게 생각해볼까요? 10명에서 5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다. 얘 집값이 폭등해서 10억이 된다. 그러면은 현금성 자산이 그냥 5억에서 10억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어디서 항상 이런 얘기예요? 여기 맨날 무조건 이거예요. 여기는 진짜 부동산에 미치는 언론이죠. 수도권 수익형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 뭐가 좋을까요? 상가? 예전부터 상권 유망한 지역들 다 망했죠. 신도시 상가 말할 것도 없죠. 오피스텔 뭐라고 그랬어요? 조만간 쏟아져 나온다고 그랬죠. 제가 경매에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감가상각 심하고 수익률 떨어지고 있다. 주택수 들어가니까 더더욱 위험해지죠. 수익형 호텔, 레지던스 이거는 그냥 수렉이다. 강의료 1,000만원 받아먹고 LNG가 팔아먹었는데 수익도 안 나오고 오히려 원금 빌린 돈 까먹고 있다. 이자 까먹고 있다. 꼬마 빌딩? 꼬마 빌딩의 가치는 상가의 능력으로 갖춘 게 아니에요. 꼬마 빌딩은 상가랑 다르게 꼬마 빌딩의 가치는 뭐예요? 증여세 낮추기 위함이죠. 꼬마 빌딩 50억짜리 돼 보이는데 요거 50억에 샀다가 증여는 10억짜리. 왜냐면 감정평가가 낮게 나오니까. 그걸로 해놓고 나중에 뭐 50억 키워서 판다. 이런 용도로 쓰는 거지. 사실상 꼬마 빌딩 수익형으로 좋지 않죠. 수익형 부동산 남는 게 뭐가 있냐. 개뿔도 없어요. 개뿔도. 거기다가 경제는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다. 하향됐는데 여기서 또 마이너스 2.2%까지도 예정되고 있다. 제로금리 계속 유지되니까 유동성 풍부하다. 풍부하긴 뭘 풍부해요. 유동성이 안 돌고 있어서 재난지원금 계속 푸는데. 집 안 팔면 대출 해소한다. 2년 내 처분하는 주담대 약속 지켰나? 점검. 1,000 몇백 건 나온다고 그랬죠. 대부업체를 통한 꼼수 대출 지금 회수하겠다. 당연히 수요 감소되죠. 이거는 실수요 감소 정책이죠. 왜 실수요 감소 정책 써요? 지금 영끌해서 사지 말라고. 지금 영끌해서 사면은 큰일 난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사야 되는데 왜 자꾸 마음이 급해지냐. 일단은 영끌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고가주택 의심거래, 세건 중 한 건 탈세, 대출 위반이다. 그리고 그 800건의 대부분은 고가주택에서 찾았다. 지금 11만에서 찾은 게 아니라 서울 같은 경우는 3억 이상이고 지방 같은 경우는 6억 이상이고 법인 매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는 거죠. 그런 데서 800건이 나왔으니까 전체 거래에서 11만에서 보면 안 되죠. 아까 0.72% 요거밖에 안 되는데 800건이라면은. 그런데 이걸 가지고 부동산 감독원을 왜 설치하냐.
설치해야죠. 0.72%나 범죄율이 나오는 건데. 그것도 고가 아파트 위주에서 나왔는데. 강남 아파트 통매입 저번에 얘기 많이 했었죠. 사실상 이거 엄청나게 얘기하자면 법인이라서 제대로 안 팔리면은 종부세 폭탄 맞을 수도 있다. 진짜 에라 될 대로 되라 하고 들어간 거죠. 리모델링 끝났을 때 매수 심리 죽었으면 종부세 폭탄 맞는 거였어요. 그런데 빌려준 돈 회수하고 여기서도 주목 받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만했죠. 그래서 이거 다시 매물로 나왔다. 재매가 본격화되고 있다. 빠져나가는 거 다 막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예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지금같이 영끌하는 사람들이 몰렸을 때 그 뒤에 결과는 어떻게 됐었고 그 영끌한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은 과거 대비해서 볼 수 있죠. 지금보다 거품은 덜 쌓였는데 경제 위기는 오히려 지금보다 약한데도 폭락했던 시기가 언제였다? 리먼 때였죠. 처분 조건부 대출자 소타한다.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이거 리먼 터지기 전이에요. 만기 내에 기존 집 팔지 못할 때 아까 얘기했죠. 최저 16%에서 최고 21%의 연체 이자 돼야 된다. 물론 그때보다는 낮아졌겠죠. 기준금리가 낮아졌으니까. 하지만 이율은 엄청 높죠. 살던 집 안 팔려서 연체 속출하고 있다. 중도금 연체 속출 안 팔립니다. 새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중도금이 연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전세 살다가 가는 게 좋은데 보증금 안 돌려준다. 집주인이 보증금이 없으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보증보험 활성화시키는 거죠. 갭투기 한 인간들은 돈 갚고 죽든 말든 하는 거고 지금 전세 살았다가 나중에 실수요 되는 사람들 이렇게 분양 받았을 때 문제되는 거 없게 하도록 보증보험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거다. 이거 굉장히 좋은 제도죠. 버블세븐 30% 폭락, 아파트 단지 속출 50% 폭락한 것들 예전에 저희가 보여줬었죠. 뭐 강남 같은데. 그 다음에 담보대출 부실 경고 등 집값은 반값 수준으로 떨어진다. 호가가 이렇게 떨어진다. 42, 45, 43% 떨어질 때 훅 떨어진다. 그리고 그때는 거래량도 없기 때문에 팔리지도 않는다. 그래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팔고서 일단 대출을 갚은 다음에 나중에 다시 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에는 이미 안 팔려요. 감정가 48억짜리가 33억에 낙찰되기도. 아파트예요, 아파트. 상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예 뭐 몇 억짜리가 몇십만원, 몇백만원에 낙찰되는 경우도 있죠. 경매 매물 홍수 난다. 경매 매물 홍수가 어떻게 나요? 종부세 강화되죠. 당시에도 종부세 강화됐어요. 영향 충분히 있었죠. 종부세가 강화됐는데 집값이 계속 오른다. 물론 나중에 팔고서 차익 실현한 다음에 종부세 물어내면 되는데 문제는 차익 실현이 안 된다는 거죠. 거래량 급감했죠. 금리 상승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적더라도 이때는 뭐 이거 이자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종부세 강화 그때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경매보단 공매가 많이 나오겠죠. 법인 쪽에서. 그리고 부동산 경기 침체 거기다 플러스 그냥 경기 침체 더해지면서 영끌 경매 매물들이 나올 것이다. 이자 폭탄에 무너지는 한국판 서브프라임 얘기하면서 은행 빚을 얻어 한두 채 집을 장만한 적지 않은 가정에서 파탄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2008년 10월에 13년까지 더 많이 떨어졌죠. 월급이나 연봉 몽땅 이자 갚는 데 쓰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연명한다. 이거 마이너스 통장으로 연명이 끝나면 파산인 거예요. 경매를 넘어가는 집을 속수무책 쳐다보고 있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영끌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계속 간곡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 차익 실현한다고 집값 올려놓은 놈들이 손해를 봐야지. 그거 뒤늦게 속아가지고 들어간 영끌족들이 손해를 보게 생겼으니까 사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외치는데 사놓고서 그 다음에 저를 비난하고 있죠. 괴리율은 이만큼 낮다. 결국엔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사가지고 요만큼 올랐다고 저를 비난하고 있는 거다. 결국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투기 수요들이야 여기서 더 바보 찾아서 할 수는 있겠지만 실수요들은 어쨌든 여기서 더 오르든 말든 간에 결국엔 가치가 이만큼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 사지 않으면 몇 년치 연봉이 날아가는데 오래되지 않았다. 지금 40대 50대들은 알고 있다. 그러니까 30대들이 연끌하는 거죠. 매매율 전세값 쌍끌이 급락. 제가 얘기했죠. 매매가 떨어지면 전세가 같이 떨어진다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된다. 결론 집 샀는데 집값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연끌해서 실거주 한 채 계약했는데 망한 건가요? 집값 떨어지면. 이 불안감이 언제부터 나왔어요? 재작년에 안 나왔었죠. 작년부터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연끌한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플러스로 부동산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연끌했다는 뜻이고 항상 하락 직전에 그냥 이렇게 하락되는 게 아니라 꿀렁꿀렁 되다가 하락하죠. 그러니까 이런 시기를 지나고 있으니까 불안한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리고 꿀렁꿀렁 되다가 결국 다시 치솟는 경우는 없었다. 과거 사례에서도. 그런데 지금은 과거보다 훨씬 더 좋지 않다. 패닉 셀링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조만간 지금 연끌해서 사신 분들은 세금은 늘어났는데 무리해서 대출 많이 받았는데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피눈물이 나게 되는 형국인 거고 연끌 안 하신 분들은 혹시라도 고민하고 있으면 멈춰라. 연끌은 어떤 상황이 생겨서 어떤 변수가 생기게 되면 금방 무너질 수 있고 결혼해서
내 자식들한테 내 집 마련해줘야지 라는 생각으로 이사 다니지 못하니까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 집 마련해야지 하고 영끌해서 내 집 마련하면 뭐예요? 내 자식들이 영끌해서 돈을 거기다 다 쓰기 때문에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학원 다녀야 되는데 다른 애들보다 못 다니고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영끌은 절대 피해야 할 상황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